오늘 함수 82쪽에 나와 있는 찾기 참조 함수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VLOOKUP, 미들 함수 이런 게 있는데, 미들 함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자열 함수 중에서도 간단한 걸 몇 개는 해봤었어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번 문제. 접수 코드 A의 세 번째부터 A의 아홉 번째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다섯 번째 문자와 그 다음에 코드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의 12번째인가요? A의 12번째부터 C의 14번째네요. C의 14번째. 접수표, 코드표를 이용하여 금리, 대출금리죠. 대출금리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문자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요. 접수 코드가 지금 001에 3 하고 되어 있는데, 요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단에 있는 3을 찾아가지고 그 3에 해당하는 4.2%를 가져오세요 라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함수를 계산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함수를 쓸 거냐? VLOOKUP 함수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들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네. 함수를 사용하세요라고.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죠. 는 VLOOKUP 함수를 한번 좀 볼게요. VLOOKUP 함수. 자, 여기에서 VLOOKUP 함수를 외워쓰기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다고 fx를 눌러가지고 VLOOKUP 함수를 찾는 건 불편하고요. 는 VLOOKUP이라고 쓰시고, VLOOKUP 가로 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밑에 lookup value, 테이블 array,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lookup 네 가지 항목을 사용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복잡하죠. 처음 들어보신 거라. 그때 fx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VLOOKUP 함수라는 뜻이 여기 나와요. 네, VLOOKUP은 맨 첫 번째 값을 검색하는 거예요.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 배열이에요. 배열. 테이블은 표죠. 어레이는 묶음이에요.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그런데, 이 배열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이게 참조표예요. 참조표가 어디냐면 여기죠. 밑에 1, 2, 3 금리까지 나온 이곳이 테이블 어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코드 중에 일부를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코드를 가지고 하단에 있는 코드표에 있는 걸 찾는데, 코드표가, 이 테이블 어레이가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값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위치가. 그럴 때는 F4번 키를 눌러요. F4번 키를 이제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블럭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F4번 키 눌러주시면 달러가 양쪽에 콩콩콩콩 들어가요. 네. 이게 테이블 어레이예요. 그러면 컬럼 인덱스는 넘버는 뭐냐면 몇 번째 칸에 있는 숫자를 가져올 거냐,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하는 거예요. 인덱스 넘버라는 거죠. 인덱스 넘버. 그래서 컬럼이라는 거는 칸을 말하는데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즉 코드가 첫 번째 칸이고, 대출 상품이 두 번째 칸이고, 대출 금리가 세 번째 칸이란 말이에요. 어떤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다? 대출 금리를 가져올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은 지금 저 상단의 접수 코드 중에 다섯 번째 글자가 3이다, 2다, 1이다 하고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은 1, 2, 3을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접수 코드가 4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코드 표현은 4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류가 나야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정확하게 일치한 걸 찾으려면은 false, 영어로 false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라고 0이라고 쓰셔도 돼요. false가 거짓이고 true가 참인데, false는 0, true는 1이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true를 쓸 경우에는 생략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근데 false 0을 쓸 때는 반드시 false나 0을 써야 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테이블 어레이가 지금 하단에 있는 코드표였잖아요. 이 코드표에서 코드표 첫 번째 칸에 있는 값을 찾아래요. 첫 번째 칸이라는 게 뭐예요? 1, 2, 3이라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는 lookup value가 뭐냐면 첫 번째 칸에 있는 1, 2, 3이라는 걸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이라는 건 요 글자죠. 여기 있는 거. 중간에 껴있는 글자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함수를 써야 되냐면 미들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mid 가로 열고 접수 코드 클릭하고, 접수 코드는 첫 번째 김현민 씨 거의 접수 코드죠. 그렇죠? 클릭하고 컴마 5,1 5,1. 왜? 다섯 번째 있는 문자를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있는 333.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다섯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 그러면 저 상단에 나와 있는 이것이 함수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답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것이 본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VLOOKUP 찾는 값, 그 다음에 여기에 배열, 다른 말로는 뭐다? 코드표. 예.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 인덱스 번호, 그 다음에 뭐였죠? 아까 옵션이었죠? 옵션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lookup value, lookup value가 찾는 값이고, 테이블 어레이,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뭐라 그랬죠? 아까 옵션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거를 쓸 때는 뭐를 하라고요? 0.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할 때 쓰는 거는 1 쓰는데, 이때는 생략 가능하다고 돼 있었어요. 네. 자, 지금 여기 A의 12번째부터 C 14번째는 배열이었잖아요. 배열. 네, 배열. 얘는 반드시 달러가 들어가요. 이 중에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요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좀 헷갈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답은 나왔고요. 자동 처리 쭉 해주면 알아서 밑에까지 답이 나오겠죠. 이제 뒤에 거를 좀 한번 볼 거예요. 뒤에 거. 2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문제 2번은 뭐냐면 상품 코드 가로 열고 H 세 번째부터 H 아홉 번째인가요? 왼쪽에 상품 코드. 이 상품 코드와 상품의 단가 표가 있어요. F 12번째부터 J의 14번째. 자, 상품 코드 단가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블록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습니다. 얘는 안 들어가요. 아까도
요 글자는 빼고 알맹이만 블럭 잡았어요. 왜냐면 여기는 3, 1, 2 이거잖아요. 1, 2, 3이었는데 이렇게 블럭 잡아버리면 코드라는 글자도 찾는 거잖아요. 안 돼요. 여기도 지금 상품 코드가 11233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11에 해당하는 150만원이냐 127만 5천원이냐, 판매가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고 출고가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만약에 33이라는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5개 팔았죠. 근데 33 코드가 얼마죠? 이게 33 코드인데 판매가를 가져오래요, 출고가 가져오래요? 문제지 보면은 판매가를 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코드고, 첫 번째가 코드고 두 번째가 판매가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컴마 2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상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네요. 저는 아까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를 했는데 문제는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래요. 예. 이때 인덱스 함수, hlookup 함수, vlookup 함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는 이 접수 코드를 가지고 vlookup 함수를 사용했어요. 왜냐면 코드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되어 있죠. 세로. 그래서 버티칼이라 그래. 버티칼.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 그게 세로예요. 수직. 자, 그러면 이번엔 상품 코드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세로예요, 가로예요? 가로잖아요. 가로는 허리젠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hlookup을 씁니다. vlookup을 쓰면 안 돼요. 여기는요, hlookup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는 hlookup 가로 열고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표, 그 다음에 순번. 아까는 컬럼 인덱스 넘버였지만 이번엔 로우 인덱스 넘버예요. 네, 옵션. 그리고 곱하기 뭐다? 판매 수량. 지금 판매가를 곱해야 되는데 판매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매가가 밑에 표에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가를 계산하기 위한 hlookup 함수를 동원해서 판매가를 계산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판매 수량을 곱할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는 hlookup 가로 열었어요. 그랬더니 lookup value래요. lookup value.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니? 그런 거죠. 요거죠. 코드. 이 코드를 찾는 거죠. 이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컴마 어디다 써먹으려고? 밑에 상품 코드 114부터 44 그리고 102만원까지 이게 지금 참조표죠. 테이블 어레이죠. 테이블 어레이. 근데 테이블 어레이는 지금 나를 계산할 때 봤을 때 상품 코드처럼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F4번 키 누른다. 그래서 달러가 콩콩콩콩 찍히게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참조표에서 첫 번째 줄이 코드고 두 번째 줄이 판매가고 세 번째 줄이 출고가인데 문제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판매가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판매가는 지금 이 블럭의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두 번째 줄. 그러니까는 2라고 써야죠. 2. 그리고 컴마. 자, 33 코드를 찾고 44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23 코드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잘못 써가지고 23 코드. 23 코드는 밑에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 돼요. 근데 아까 fx를 누를 때는 거기에 써 있었죠, 말로. 근데 지금은 컴만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을 거니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니 라고 묻는데, 이때 우린 false 쓰면 돼. false 더블 클릭. false라고 써도 되고, 여기다 뭐라고 써도 된다? 0이라고 써도 된다. 요거 대신에 0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된다. 자, 그래서 괄호를 닫으면 이게 바로 뭐다? 이건 판매가를 계산한 거죠. 판매가. 요 33에 해당하는 650만원짜리 판매가를 계산한 거예요. 이제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을 클릭해 줘야죠. 판매 수량을 클릭해 줘야죠. 그럼 판매가 곱하기 판매 수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 치면은 금액이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답이 나올 텐데, 요렇게 쓴 거예요. 요렇게. 제가 이제 메모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느라고 좀 이렇게 쉼표 다음에 띄었었는데, 그냥 답에서는 그냥 쭉 붙여버렸어요. 그냥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 블럭 잡아서 얘는 크게 작게, 얘는 글꼴을 공서로 바꾸고, 뭐 얘는 진하게 하고, 뭐 크기를 20포인트로 하고, 이런 거는 엑셀 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조건부 서식을 구하는 것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필터링 하는 것도 해봤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걸러내는 거고 꾸미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게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33을 봤으니까 33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5하고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계산기 두들겨서 5 곱하기 650만원 해갖고 답 나오면 엑셀 화면에다가 키보드로 따르륵 입력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러면 엑셀의 의미가 없잖아요. 계산할 줄 아는데 양도 많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엑셀 네가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계산 명령을 걸어서 엑셀로 하여금 계산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한번 좀 볼게요. 3번 문제는 성적 C의 18번째서부터 C의 24번째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표시하래요.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이 1위래요. 자, 함수는 추수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추수 함수는 뭐고 랭크 함수는 우리 했었잖아요. 순위 구하는 함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랭크, 순위를 계산할 값, 그리고 참조 영역, 그리고 옵션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Vlookup, HLOOKUP에서는 어떨 때 한다고요? 1일 때 생략하죠. 1일 때. 아까 1일 때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그 1이라는 뜻이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랭크 함수에서는 어떨 때 생략해요?
그렇죠. 옵션이 0일 때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죠? 0일 때 생략한다는 거는 큰 수가 1이죠. 옵션이 1일 때는 생략 불가한 거죠. 이거는 작은 수가 1등이라 그랬어요. 작은 수가 1위. 박태환 선수 얘기도 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추수는 뭐냐? 추수. 값을 써주고요. 값을 써줘요. 그리고 1일 경우 뭐가? 값이 1일 경우, 값이 2일 경우, 값이 3일 경우,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요. 몇 개까지? 255개까지 나열할 수 있어요. 자, 추수. 여기 어떤 숫자를 써주고요. 행복, 우정, 사랑, 결혼, 이라는 네 글자를 써놨어요. 자, 숫자 하나 고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3 그랬어요. 3. 그러면 3은 세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값을 고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2라고 썼어요. 2. 그럼 뭐가 된다? 두 번째니까 우정이 되는 거예요. 추수함수는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면 순위를 구해서 1위는 최우수, 우수, 보통,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쓸까요? 는 추수 순위를 구해서 이 순위 값이 1이면 뭐라고요? 최우수. 2면은 뭐라고? 우수. 3이면 뭐라고? 보통. 보통이라 그랬나요? 보통. 근데 몇 명이 시험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시험 봤네요. 그럼 1등, 2등, 3등까지는 나왔는데 4등, 5등, 6등, 7등은 뭐래요? 자, 나머지는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란 말이 4등, 5등, 6등, 7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력, 또 노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위가 뭐예요? 순위가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죠? 랭크 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랭크 함수에 의해서 결과가 1이면 최우수, 2면 우수, 3이면 보통, 4이면 노력,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함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함수 뜻이 그런 거예요. 함수 뜻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랭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지금 C의 18번째부터 24번째까지를 기준으로 랭크를 구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C18, C18부터 C의 아까 몇 번째? 24.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답이에요.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처음 배우는 함수가 있으니까 는 추수라고 쓰고요. 괄호 열고. 는 추수 쓰고 괄호 열고. 그리고 fx 한번 눌러볼게요. 자, fx. 자, 그러면 인덱스 넘버는 순위를 계산해야 되니까 좀 이따 하고, 그 인덱스 넘버가 1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요? 최우수. 따옴표를 안 해줘도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가요. 직접 여기서 쓰면은. 두 번째는 2등이면 우수죠. 3등이면 보통이고요. 4등이면 노력이고,
5등도 노력이고 6등도 노력이고 7등도 노력이죠. 그렇죠. 이렇게 1등일 때는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거는 4등부터 꼴찌까지가 나머지니까 5등, 4등, 5등, 6등, 7등 4명은 각각 노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인덱스 넘버를 써봐야죠. 인덱스 넘버. 인덱스 넘버는 무슨 함수를 쓴다? 는은 안 써도 되죠. 앞에서 는을 썼으니까 랭크 rank 가로 열고 누가? 내 성적이 이거의 순위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마 어디서부터? 이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성적 그리고 F4번 키 눌러주면 달러가 양쪽에 쾅쾅쾅쾅 찍혀 들어가죠. 그리고 컴마를 쓰는 게 있는데 컴마 뭐를 쓴다? 0이냐 1이냐 쓰는 거 있었죠? 그런데 큰 수가 1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괄호를 닫아요. 그럼 저 상단에 추수함수는 이런 말이 보여요. 추수함수, 랭크함수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확인만 눌러주면 이 사람은 노력이라고 돼 있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메모장으로 놓고 보면은 추수함수는 인덱스는 뭐 어떤 값을 주고 이 값이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4일 경우, 5일 경우, 6일 경우, 255일 경우 이렇게. 그래서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노력이라 그랬는데 나머지는 4등, 5등, 6등, 7등이 나머지란 뜻이고, 뭐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순위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한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86쪽에 수식의 이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수식의 이해 써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주황색 박스로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이 안에 있는 책에 있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다 하시는데 함수가 새로운 거잖아요. 처음 보시는 것도 있어서 함수가 머릿속에 쪽쪽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말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걸 받아들이셨으니까 계속해서 댁에 가서 반복 연습을 하셔서 머릿속에 남겨 놓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문제. 자,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노력이라고 지금 나온 게 있어요. 노력이라고 나온 사람이 89점, 83점, 79점 3명이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노력이라고 돼 있는 사람의 점수의 합계를 구해봐라. 그런 거죠. 예. 노력인 사람들의 합계를, 성적의 합계죠. 성적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건 조건부 합계라 그래요. 조건부 합계. 예,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sum if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이 예. 레인지 크리테리아 썸 레인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말은 다 알아들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지금 옆에 나와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89, 83, 79의 합계를 구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주면 이 사람 성적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여기 있는 최우수 우수 노력도 바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79점이 만약에 99점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노력이. 아까는 79점이었으니까 얘가 노력이었고 최우수였고 위에 거 했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99로 바뀌면 얘가 최우수가 되고 노력이 또 쫙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서 합계도 자동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내가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먼저 여기다가 는 sum if 가로 열고 는 sum if 가로 열고 했어요. range 범위예요.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 있는 곳이 범위예요. 범위라고 말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곳이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남학생들에 대해서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조건은 뭐죠? 남학생이죠. 그러면 범위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성별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합계를 구해봐라 그러면 90점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 되는 거고 그 90점 이상이 들어있는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들. 그 점수들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와 조건 항상 같이 다녀요. 자, 그러면 는 sum if 가로 열고 자, 여기서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라고 썼는데 여기서 조건은 뭐죠? 노력이에요. 노력. 아까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요게 범위야. 이게 조건이야. 그럼 범위는 어디가 되죠? 비고죠. 비고. 여기 노력인지 안 노력인지 써 있잖아요. 비고라니. 그러니까 비고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성적이지, 성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고는 뒤에 18번째부터 뒤에 24번째까지고요. 성적은 C의 18번째부터 C의 24번째까지가 성적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답은 이렇게 맞추시는 건데 이렇게 외우기 힘드니까 한번 직접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는 sum if 가로 열고 fx 누르면 뭔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르시면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자, 이때 크리테리아가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크리테리아가. 그러면 노력이 조건이었죠. 노력.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들어있는 곳을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할 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3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따옴표로 노력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왜냐면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했는데 이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보통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의 성적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왜냐면 이 비고라는 언제든지 점수에 의해서 성적에 의해서 비고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라면 클릭해도 되지만 바뀌는 애들은 클릭하면 위험해요. 클릭했더니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자, 그러면 레인지는 어디라고요? 크리테리아 범위가 있는 곳이 레인지라 그랬으니까 비고란 얘네들이 범위가 되죠. 그러면 달러를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성적의 합계 한 번만 구하고 말죠? 그땐 달러 안 들어가요. 아까는 명령을 걸 때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에 대한 대출금리를 계산하고 자동체결 쭉 했잖아요. 그럴 때는 달러가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하나잖아요. 문제가 하나. 성적 합계를 하나 구하시고 마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달러를 찍거나 안 찍거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다? 합계 구할 범위를 마우스로 제가 클릭해 놓고 나서요. 여기네, 성적. 이 성적 7명의 성적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노력이 다우라고 돼 있는 그 줄만, 그 칸들만 합계를 알아서 구하겠지.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그것이 제가 풀어본 답, 이렇게 나온 거죠. 똑같네요, 뭐.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처음에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거기에 있는 마법사라 그래요.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답을 맞춰 나가는 연습을 하시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함수 자체를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바짝 하다 보면 시험 보는 날까지 외워져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격증은 따는 거예요. 따고 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저처럼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은 따고 나서 까먹으면 안 되겠지만, 직업으로 삼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엑셀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막 달달달 외워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또 업무 하시다 보면 안 되겠다, 외워서 해야겠구나 하고 또 빨라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답이 251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 79가 99가 되는 순간 노력이라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점수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 얘가 79점이니까 망정이지, 얘가 89점이면 또 어떻게 될까? 또 노력이 바뀌었다는, 하나 둘 요것만 바뀌었나? 그러면 95로 바뀌면 노력이 또 바뀌죠. 그러니까는 점수에 따라서 노력이라고 하는 항목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합계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자, 요거네요. 문제 5번. 비고가 노력했죠. 그쵸? 성적 G 18번째부터 G의 26번째 성적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원의 성명은 뭡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VLOOKUP 함수하고 라지 함수하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름을 찾는 거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름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성적하고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VLOOKUP 함수를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는 VLOOKUP 100점 맞은 사람, 100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100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은 이 참조표에서 F4번기 달러가 들어가 안 들어간다? 어떻게 된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왜? 한 사람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요. 그땐 달러가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은 최주영 씨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성적이고 두 번째가 성명이니까 2라고 써야죠. 성적에 따른 성명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100점이 아니라
여기 100점이 없으면 에러가 나야 되고 100점이 나오면 최저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false를 쓰든지 0을 쓰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이 아니라 98점은 있나요? 98점 있네요. 그럼 97점은 있나요? 97점? 없네. 에러가 나야지 97은 당연히. 자, 근데 요 참조표를 이렇게 블록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블록 잡으면 성명은 몇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 블록의 첫 번째가 사원 코드죠. 여기에서 97을 찾던 98을 찾는 거잖아요. 여기는 98이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98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어떤 분은 이래요. 선생님 이렇게 블록 잡고 얘를 3으로 쓰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이 파란색으로 되는 표의 첫 번째가 사원 코드인데 우리는 성적을 갖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사원 코드를 갖고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을 잘못 잡은 거예요. 블록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3이라는 말은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90을 맞은 사람 보세요. 90 맞은 사람이 있어요? 도지영이라고 있네. 자, 그럼 1등이 누구예요? 2등은 심학성이고 3등이 도지영이죠? 그런데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0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찾는 방법 함수가 라지 함수였죠. 이렇게 는 라지 범위를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범위 중에서 n번째로 큰 값을 찾는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v를 곱에다 넣어줘야죠. 여기다가 요 90짜리에다가 라지 범위 정해주고 3. 그럼 라지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이 90이고 90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지형이고 답이 나오겠네. 만약 2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죠? 라지 2라고 쓰면 2등한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묻는 거죠. 네, 심학성 씨가 2등을 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풀었다. 요게 찾는 값이에요. 세 번째로 큰 걸 찾아라, 3. 어디에서? 참조 코드표에서. 근데 달러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얘 하나만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요. 2는 점수 옆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점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는 거니까 두 번째 항목이고, 그리고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야 돼요. 97 찾으라 그랬더니 97이 없었잖아요. 에러가 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false를 쓰는 거죠. false 대신에 0 써도 되는 거라 그랬죠? 0 써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예. 문제 5번은 그렇게 이제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VLOOKUP, HLOOKUP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요즘은 라지도 심상찮게 많이 나오는데 라지랑 반대가 스몰이에요. 스몰은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라 하는 거죠. 우리 반 두 번째로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스몰, 2 쓰면 되죠. 2. 문제 6번. 각 품목의 생산량을 상자당 개수로 맞춰서 담고 나머지를 계산하래요.
mod 함수하고 int 함수 중 선택하래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를 알아야 뭐 풀들 하겠죠. 그렇죠. 자, int는 int 값.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을 갖는다. int라는 함수는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는 int 5.5 이건 뭐다? 5.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 뭐죠? 5 는 int 마이너스 5.5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5.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5를 넘으면 마이너스 5로 가죠.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서 양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5.5를 넘지 않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5.5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으로 가는 거죠. 자, int 함수는요. 몫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mod는 나머지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는 mod 제수 p제수 이렇게 쓰나요? 제수를 p제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mod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지금부터 평가해 볼게요.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몫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는 int 100 나누기 41이에요. 그럼 답이 뭐예요? 본래 2.5였잖아요. 2.5. 근데 int를 만났기 때문에 2로 가는 거예요. int가 없으면 100 나누기 40이니까 2.5잖아요. 그러니까 int 만났으니까 2로 가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본래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00 빼기 40 곱하기 2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40 곱하기 2니까 80을 빼니까 나머지가 20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40은 이건 A라는 숫자고 이건 B라는 숫자인데 요 2가 어떻게 나왔죠? int 100 나누기 40 이렇게 해서 그게 2가 된 거죠. 요게 2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머지를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공부할 때는 나머지라는 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는 mod 모듈라 잉여 남는 거 100, 40 이러면 그냥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이 20이 남는 거죠. 100을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mod가 모듈라라는 함수의 줄임말인데 모듈라 잉여 남는 거 그러면 mod 함수는 나머지가 얼마이냐 라는 걸 계산하기 위한 함수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에 mod인데 응용 문제 자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그럼 그 어떤 수는 2의 배수이다. 맞다 틀리다? 의미.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 그 수는 2의 배수. 왜냐면 2, 4, 6, 8, 10, 12 이런 애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 0이죠. 그러면 그 어떤 수는 2의 배수다. 다른 말로 뭐다? 짝수이다. 이거예요. 자, 어떤 수를 n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즉, 그 어떤 수는 n의 배수이다. 이거예요. 배수 관계를 물어볼 때 많이 문제를 냅니다. 자,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하시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홀수는 어떻게 풀어요?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예요.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문제를 낼 때 쓰는 거예요. MOD를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봤지만은 실제로는 얼마를 얼마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니, 이거 문제를 내기 위해서 MOD 함수를 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산수잖아. 그거는 응용하는 문제를 해야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는 MOD 가로 열고 생산량 컴마 상자당 개수 이거예요. 자, 250개를 24개씩 담는데요. 그럼 몇 상자에 담을 수 있느냐 라는 거는 몫이고요. 그렇게 담았더니 240개 10상자 들어가네. 10상자 10개 남겠네. 뭐 10개 그거지 뭐. 이런 문제는 치사해서 안 내. 우리는 이런 거 내면 어화둥둥 춤을 추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문제 내지는 않고요. 예, 요렇게 배수 관계를 물어봐요. 자, 다음 숫자가 홀수인지를 판별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홀수인지를 판별하시오. 그런 거. 답은 뭐 단순해요. 어떤 수를 그냥 이렇게 나누면 나머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교재 89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89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엑셀에 보시면 이제 섹션 06번 문제 중에 기출 01번 문제 페이지 넘기시면 나오죠. 자,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89쪽 문제 1번 사원 코드. 사원 코드가 여기 왼쪽에 있죠? A의 3부터 A의 9까지 A의 3부터 A의 9까지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은 뭐라고?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추수함수하고 라이트 함수 쓰라고 되어 있네요. 라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수 어떤 값 1일 경우 2일 경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추수 값 1일 때는 뭐죠? 영업부죠. 다운패드 영업부라고 써야 되겠고
2일 때는 인사부. 아까는 함수 마법사에 썼을 때는 그냥 글자만 쓰면 들어가지만 뭐 최우수 우수 보통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직접 명령을 걸 때는 다운표에서 쓰셔야 돼요. 총무부, 그 다음에 기획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값은 뭐죠? 라이트 함수를 써서 사원 코드에 끝에서 한 글자죠. 진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원 코드가 있잖아요. 사원 코드.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는 A의 세 번째네. 그렇죠? A의 세 번째. 이게 답이 될 거예요. 한번 직접 해봐야죠, 뭐. 자, 는 추수 가로 열고, 자, 인덱스 넘버라 그랬어요. 인덱스 넘버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사원 코드에 있는 끝 글자가 인덱스 넘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얘 클릭하고 컴마 1.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값 1, 2, 3, 2, 3, 4, 1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1이면 뭐 하라고요? 영업부. 다운표 안에다 쓰셔야 되고, 컴마 2이면 인사부, 3이면 다운표 열고 총무부, 4면 다운표 열고 기획부, 다운표 닫고 마지막에 가로까지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 사람은 1로 끝났으니까 영업부고요. 자동 체크해 주시면 부서가 다 나오겠죠. 자, 90페이지 넘기시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고 해설도 나와 있어요. 예. 어떻게 움직이는지 값이 다 보일 겁니다. 자, 문제 2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2번은 오른쪽에 있는 여기 상품 판매 현황이죠.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데 판매 수량과 할인율 표를 이용하여 할인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할인액은 판매 금액에 뭐를 곱한 거다? 할인율을 곱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10의 자리에서 올림,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래요. 올림. 그래서 함수는 hlookup이라는 함수하고 라운드 업 함수를 쓰래요. 자, 이제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반올림, 올림, 내림 나와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초등학교에서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세요, 반올림하세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내림하세요, 올림하세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엑셀도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올림이 있고 소수점 이상에서 올림, 내림이 있고 다 그래요. 반올림이 있고. 그래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각각 나옵니다. 근데 반올림만 달랑 내기는 문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른 계산을 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같이 묶어서 시험에 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Hlookup 그리고 자릿수 이렇게 내는 거예요. Hlookup 한 결과를 여기 판매 금액하고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값이죠. 값. 여기 값을 자릿수에 맞춰서 올림을 하던 내림을 하던 뭐 반올림 하던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값은 어떻게 할 거라? 판매 금액하고 할인율을 곱할 거잖아요. 이게 요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판매 금액을 구하거나 할인율을 구할 때 뭔가는 Hlookup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Hlookup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라운드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Hlookup이 나오든 말든 하는 거예요. 순서를 모르시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는 반올림 올림은 이따가 해보고 계산부터 해보죠. 뭐 계산부터. 문제가 뭐냐면 판매 금액 요거 자, 는 판매 금액짜리 클릭 곱하기 할인율을 계산하래요. 할인율을 또 계산해서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할인율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죠. 표가 가로로 돼 있죠. 당연히 Hlookup이죠. Hlookup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Hlookup이든 Vlookup이든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다? lookup value 찾는 값 얘죠. 판매 수량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죠? 여기죠. 이 글자는 빼고 알맹이만. 근데 다른 곳에 블럭이 선택이 돼 있으니까 F4번 키 누르겠죠? 컴마 자, 판매 수량이 첫 번째 줄에 있고 할인율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우리 뭐 가져가야죠? 두 번째 것 할인율을 가져가야죠. 그렇죠. 자, 컴마 유사일치다 정확히 일치다 이게 중요한 건데 55개 판매했어요. 자, 55개면 할인율이 몇 퍼센트예요? 딱 보세요.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 보세요. 책에는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왜? 애기들 때문에. 어른들은 직감할 수 있죠. 자, 55개는 어디에 해당돼요? 3%에 해당돼요? 6%에 해당돼요? 0%에 해당돼요?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면 3%란 뜻이에요. 40개 미만으로 사면은 할인율 없는 거고요. 70개 이상 사면은 6%란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55개라는 수량이 정확하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사일치예요. 근데 유사일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슷하게 일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써도 되고 1이라고 써도 되고 true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왕에 쓴 거니까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이게 할인 금액이에요. 자, 이게 할인 금액이야. 이게 할인액이야. 이게 할인액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true가 들어갔느냐.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3이라는 코드가 밑에 있어야 되고 행여나 4라는 코드가 들어가면 없잖아요. 4라는 코드는 없으니까 오류가 나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컴마 0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55개라는 판매 수량이 밑에 표에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1개, 40개, 70개 세 가지 밖에 없잖아요. 근데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라는 조건에 하에서 55개는 3%의 할인율을 받을 거다. 그렇게 계산할 거라면은 옵션에서 반드시 뭐를 써라? true를 써라. 그러나 얘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라운드업을 써서 계산해 줘야죠.
라운드업을 써서 이 라운드업에서 뭐가 중요한 거다? 판매 금액은 계산했어요. 할인율 요거 계산했어요. 그렇죠? 자릿수가 뭐냐 이거지. 자릿수. 문제가 뭐냐면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냐? 100의 자리로 1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문제지에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2예요. 2.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시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하시오. 1 쓰는 거예요. 소수점 없이 출력하시오. 0 쓰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 없는 게 0이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의 자리에서 올림, 10의 자리에서 내림 이런 거 있잖아요. 10의 자리에서 올림이니까 1, 10, 10의 자리니까 자릿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요거 헷갈려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러면 1, 10 그래서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1, 2, 10, 100, 1000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4. 그 자릿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책의 자리가 조금 어색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하고 다른데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 자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10의 자리죠? 제일 밑에 보시면 9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0의 자리가 4고 마이너스 1 자리 10의 자리가 6. 자, 이거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3864.558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의 자리, 저는 1의 자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가 0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렇게 0이라고 돼 있잖아요. 0. 이건 뭐냐면 소수점이 없이 출력하시오. 소수점 없이 출력하려니까는 반올림을 하든 올림하든 내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 0 쓰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는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 1의 자리에서 올림, 1의 자리에서 내림을 해서 10의 자리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했단 말이에요. 1의 자리에서. 그래서 10의 자리에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책은 그렇게 설명해 놨고 저는 그냥 쉽게 1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10의 자리니까 1, 10 두 번째 자리잖아요. 그 마이너스 2. 그래야 100의 자리로 넘어가든 할 거 아닙니까? 책에서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한 거를 역으로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한 거고 저는 밑에서 올리는 자릿수를 이야기한 거고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업이 앞에 들어가고 할인액을 계산한 거를 값을 써주고 컴마 자릿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기념일이 있네. 결혼한 지 몇 년 됐니?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를 알아야 옆에 있는 명칭을 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인지를 먼저 계산해야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문제 3번인가요? 결혼 기념일 명칭을 출력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혼한 지 몇 년째인지를 계산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뭐 결혼 기념일이 10주년인지 뭐 5주년인지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year 그 다음에 today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이거를 사용하래요. 그러면 는 이어 today 빼기 이어 결혼기념일. today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today라는 함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는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시스템상의 현재 날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라는 거를 today라는 함수로 계산해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할 거고, 저 사람이 회사에 입사한 지 며칠째 근무하고 있는지, 근속기간이 몇 년째인지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연중에 계산하잖아요. 야, 너 몇 살이니? 저 2000년생인데요. 저 2010년생인 2010년생 하겠다. 1990년생인데요. 그러면 현재가 2017년이니까 2017에서 1990을 빼면 너 몇 살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2017년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올해가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는 올해가 2017년인지 몇 년도인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today예요. 근데 today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년도만 빼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어 함수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여기 지금 2010년 5월 8일이니까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16일에 있는 연도를 뺐으니까 2017만 나왔고, 2010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는데 연도만 빼왔으니까 2010년이 되겠고, 그러니까 2017에서 2010을 빼니까 이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차 나온 거잖아. 그럼 7년 차는 뭐예요? 화원식. 8년 차는 결혼 안 한 거야? 화원식. 9년 차도 화원식 라고 해줘야 되겠죠. 10년 차 넘어가면 석혼식이라고 해줘야겠죠. 그러면 결혼한 지 60년 됐으면 석혼식은 아니지, 회혼식이라고 하잖아. 뭐 금혼식, 은혼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7년에서 7, 8, 9는 화혼식, 또 6년차, 5년차, 6년차는 목혼식, 10년차 이상은 석혼식이라고 표현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숫자가 없다고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의미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명칭을 출력하는 건 무슨 함수를 쓰죠? VLOOKUP는 VLOOKUP 찾는 값, 참조표,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옵션 들어갔죠? 여기서 말하는 옵션이 뭐예요? 0의 1이에요. 0이면 뭐라고요? 반드시 일치, 생략할 수 없고요. 옵션이 1이면 true,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하게 일치,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는 비슷하게 일치를 써야죠. 결혼한 지 6년 됐으면 5년차, 6년차는 목혼식이고 7년차, 8년차, 9년차는 화혼식이잖아요. 그때는 1 써야 되겠죠. 그러면 참조표는 어디다? 얘가 참조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몇 년 차고 두 번째가 명칭이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니까 이 첫 번째가 몇 년 차고 두 번째가 명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덱스는 뭘 가져가야 돼요? 2잖아요. 그렇죠. 참조표는 얘가 참조표인데 블럭을 잡고 나서 뭐 한다? F4번 키 누르겠죠. 달러가 콩콩 찍히겠죠. 찾는 값은 뭐예요? 결혼한 지 몇 년 차 됐는지 계산해 봐야죠. 그게 요거지. 그게 이거일 거 아닙니까? 결혼한 지 몇 년 차가 됐는지를 알아야 뭐 명칭을 찾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요거는 풀어보시고 4번 문제. 자, 여기에서 평가를 계산할 건데 평가는 요거의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입니다. 되게 쉬운 함수예요.
그래서 평가를 따져가지고 만약에 85점 같으면 어떻게 돼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장학금이 15만원이든지 평가가 B죠. 근데 여기서 뭐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평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평가는 세 번째네요. 3 써야 되겠죠. 그럼 비슷하게 일치, 정확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죠. 비슷하게 일치는 옵션을 어떻게 한다? 옵션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1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 블럭은 블럭 잡고 나서 F4번키 눌러서 달러가 콩콩 찍히게끔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허용수의 실습 점수는 빼고 문제 3번과 문제 4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평균을 계산해서 평가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푸실 거예요. 시작. 평가를 매겨야 되는데, 평가 결혼기념일.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결혼한 지 몇 년 차인지를 알아야 여기 있는 결혼식 명칭을 뽑아올 거 아니냐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는 VLOOKUP 함수를 쓸 거고요. 여기에 결혼 그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값을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범위에서 F4번 키 누르고 컴마 2 가져오는 거죠. 2. 첫 번째는 명칭이고 몇 년 차고 두 번째가 명칭이니까 컴마 2를 써야 되고요. 컴마 정확 유사일치니까 이건 쓰나 마나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혼한 지 몇 년 차 됐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year, today 빼기 year, 그리고 결혼기념일이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됐는지 여기 결혼기념일이 C의 14번째인데 클릭하면 커서가 안 넘어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위에 거 클릭하고 키보드로 내려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C의 14라고 키보드로 쓰면 되지 뭐. 가로 닫고. 요게 값이란 말이에요. 요게 값. 자, 답을 먼저 제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 보면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보통 어떤 거는 괄호 안에다 뭐를 쓰지 않습니까? 이어 안에 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vlookup 안에도 무슨 값이 들어가고, 그런데 today 안에는 today 괄호 열고 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괄호를 닫아요. today 괄호 열고 빈칸 띄우면 안 돼요. today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쓰고 괄호를 닫아요. 그러면 아 지금 날짜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지금 날짜에서 오늘날에 있는 연도에서 결혼한 날짜에 연도를 빼면 결혼한 지 몇 년 차가 되는지 확인하고 이 값을 참조로 해서 두 번째 명칭을 가져온다. 그런 거죠. 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 이건 HLOOKUP 써야죠. 는 HLOOKUP 값을 쓰고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죠? 밑에네요. 그렇죠? 이 테이블 어레이는 F4번 키 눌러 달러가 양쪽에 찍혀야 되고, 이때 점수에 따른 장학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평가. 그러니까 세 번째 거였네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컴마 안 써도 되죠? 왜? 85 그러면 80에서 90 사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값인데 두 개 평균이라 그랬죠?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두 개 평균 가로 닫고. 이땐 달러 안 들어가죠. 왜? 내 옆에 있는 것들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 옆에 있는 애들은 계산을 할 때는 달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녹색 같은 경우는 좀 동떨어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요런 애들만 달러가 들어가죠. 그러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문제 5번은 허용수? 이게 허용수요? 허용수라는 사람이 실습 점수를 계산하래요.
근데 인덱스 함수를 쓰라 그랬죠? 자, 인덱스 함수가 쓰기 나름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자, 허용수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있죠? 실습 점수는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세 번째 칸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블록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용수는 몇 번째 줄에 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칸에 있는 점수죠? 책은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함수 계산할 때는 알맹이만 잡죠. 이렇게는 안 잡잖아요. 성명이란 글자서부터 이렇게 블록 잡, 아까도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가 아니라 알맹이만 잡았잖아. 알맹이만. 근데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는 인덱스 이 범위 중에서 컴마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 컴마 몇 번째 칸?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 이래서 허용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가 100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답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A23부터 D29까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인덱스 괄호 열고 알맹이만 잡자. 그러면 컴마 허용수는 두 번째 줄, 실습 점수는 세 번째 칸은 맞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점수는 동일한데 이거를 23부터 블럭을 잡을 거냐 24부터 블럭을 잡을 거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쓰면 틀리고 저렇게 쓰면 안 맞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답만 맞으면 돼요. 결과주의니까. 근데 이렇게 블럭 잡는 건 좀 그렇지. 이건 어거지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블럭을 잡던 요렇게 블럭, 이렇게는 또 잡진 않잖아. 요렇게 블럭을 잡던 저렇게 블럭을 잡던 답으로 인정은 한다. 책은 위에 거를 설명해 놨고 위에 거를, 저는 아래 거라고 답을 달아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함수를 설명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총 12가지 중에 6가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아요. 문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dsum을 알면 daverage를 아는 거고 dcount도 계산하고 dmax도 계산할 수 있어요. 문법이 동일한 거니까는. 예.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today 함수나 year 함수, 그리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뭐 month라는 거 했었죠. month.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 5월생인 사람 뭐 찾을 때 month. 그런 게 날짜에 관련된 함수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좀 낯설죠. 아무래도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낯설어서 좀 그런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공부하신 거는 제가 오늘 저녁에 11시 넘어서 올 거예요. 다른 곳에 멀리 가서 강의를 하고 오다 보니까 그럼 집에 와서 정리하고 올리면 아마도 12시나 넘어야 올라갈 것 같아요. 다 작업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내일쯤이나 한번 보세요. 밤중에 저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낮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수요일날 오시기 전에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야 함수는 빨리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